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이고요. 자,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8월 15일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휴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외국인들이랑 기관, 금융투자에서 계속 순매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 이제 주가가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들, 개인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제가 이 해당 포트폴리오 무료로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도록 열어놓은 포트폴리오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6월 4일에 당시 49,900원일 때 접근해서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50%에는 살짝 못 미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45%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른 50% 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 조정을 틈타가지고 8월 8일에 다시 한 번 더 두산 로보틱스 해당 링크 채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겠지만 8월 8일 61,300원일 때 추가를 해서 8월 12일 최근에 64,000원까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4%도 상승하는 것들을 기대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놓은 건 절대 아니겠죠. 자, 8월 8일이라고 하면은 이 날입니다. 이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제가 당시에도 주가가 7만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살짝 확인을 해주고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단 구간 61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8월 8일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접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접근을 했었죠.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 상승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연속적으로 8월 1일 접어들어가지고 계속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뭐 그 이전까지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8월 1일부터는 연속해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원엑시아 북미 쪽에 협동 로봇 엔지니어링 업체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2027년도에는 흑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써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적자를 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조가 되는 그런 기업이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자본 IPO를 통해서 확보를 한 4천억밖에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뭐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좀 목마름이라든가 좀 허기 갈증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IPO를 하면서 M&A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300억 가량을 북미 쪽에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흑자자산으로 전망치가 나와줬다라는 건 자체는 성공적인 M&A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서 추가 상승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당 포트폴리오는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 포트폴리오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이 포트폴리오 링크 클릭하시면은 우리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한 종목이 손실인 종목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마이너스 20%,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0만원, 그럼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제가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종목들 이게 플러스 20만원이 되면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손실 없이 원금까지 확보가 가능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원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가 될 때 일정한 비율만큼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2만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상승 하락을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를 해지를 하셔가지고 상세를 시키셔서 원금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100만원 투자했다가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500만원을 갑자기 투자를 해버리면은 상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지게 되니까 항상 비중을 일정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항상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전하게 소액으로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공부방에 우리 단기 종목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좀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 영상이 장이 끝나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는 제가 공부방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 스윙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대가는 없이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스터디 하시기 좋은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들 계속 나갑니다. 단기 스윙 종목으로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나아가실 분들은 이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해당 리포트는 6월 18일 지난 6월에 나왔던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인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시장의 글로벌 4위 기업이다. 한국 기업 로봇 기업들 중에서 드물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진입장벽에 다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두산그룹의 기계, 전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노하우가 단순히 로봇파를 넘어가지고 모듈화 제품으로 제품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가 인력 채용을 강화시키면서 상장했었던 이 4천억을 가량해서 한 2천억 가량은 M&A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당시에 6월 당시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적자폭이 좀 확대됐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북미 시장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가 있었죠. 이게 한국이고 미국이에요. 미국 쪽 공장이 없었죠. 원엑시아를 인수한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한국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한국에서 글로벌로 수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보호무역이 생기게 되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높여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에서 한국에서 협동로봇을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이라든가 물류 공장 설비를 구축하려고 했던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의 수주를 뒀었던 그런 고객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100만 원으로 로봇 한 개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관세가 갑자기 15%로 뛰어 올라가면은 115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세가 확정이 되면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수주를 지연 또는 이연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이 관세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문 확정을 지을게 그런 식으로 밀어버려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주가 좀 밀리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관세의 타격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엑시아라는 북미 업체 엔지니어링 기업을 인수를 했었던 것들이 이 관세에 자율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으로 미국 내에 판매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원엑시아라는 이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 그리고 북미 쪽에 장점이 있는 영업 채널을 가지고 있는 두산 밥캣을 활용을 해서 원엑시아랑 같이 시너지를 냅니다. 자, 그럼 이 원엑시아가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매출을 일으켜 세우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실적에 대한 회복세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당초 이제 밥캣이랑 같이 기업에 M&A를 진행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인력으로 한 회사를 두산과 함께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발표가 나온 것들은 없어요. 로보틱스가 원엑시아를 인수를 한다고 했지만 밥캣이 AI 기업을 탐색하고 있고 신용평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신용평가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AI에 대한 M&A에 대한 정확한 그런 청사진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정확하게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두산 밥캣이랑 같이 두산 입장에서 그룹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작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가장 최근 리포트인 7월 31일 리포트입니다. 자, 2023년도 기준으로 13개의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협동시장 점유율이 5.4% 정도 수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자, 매출액이 45억 마이너스 연평균 작년 대비해서 68% 하락한 관세의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영업이익도 매출 45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56억 원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 부진, 이 대미 관세에 따른 최종 고객사들의 투자 집행 일정 연기 이런 것들의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7월 28일 북미 자동화 솔루션 업체 원엑시아 인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팔레타이징이라든가 이 팔레타이징 쪽이 협동 로봇 중에서도 팔레타이징 쪽이 평균적으로 비용이 2~3배 더 비쌉니다.
이런 포장이라든가 물류 현장 이런 데 활용되는 협동 로봇 자체의 솔루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조립을 해서 SI로 이어지는 솔루션 제품, 이런 것들의 큰 시너지가 두산 로보틱스랑 함께 가능하다라는 거죠. 2024년도 기준으로 원액시아의 매출이 13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84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로 2024년도 184억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점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아직까지 이 실적 180억이 매출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이 올라오는 것들이 적자를 탈피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높은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 실적 부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두산밥켓을 포함해서 시너지가 협동로봇 공급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빠르게 실적의 성장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장기적으로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생기면 현금 유동성에 대한 여력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밥켓이랑 함께 협동 로봇 공급도 구체화시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로봇, 당장 이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임수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양팔 로봇이라는 게 협동 로봇 업체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밥켓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두산 밥켓은 건설 기계, 특히 이제 하부 주행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설 기계거든요. 중심이라든가 유압 시스템, 유압 기계, 그런 것들에 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팔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 그런 것들이 로봇의 팔을 대체를 하고, 하부는 사실상 두산 밥켓이 있는 휠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AI가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인력을 채용을 하고 이 기업을 M&A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자, 이런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출하는 것들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테슬라가 사우디에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했었을 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0%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정유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의 지분을, 나머지 60% 지분을 주요 계열사가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차후에 상장을 추진할 당시에 이 상장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분 재매입을 보장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분을 재매입하게 되면은 현대차 측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런 풋옵션을 청구를 할 경우 상장을 해야 되는 압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유성 회장의 지분 확대를 위한 현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는 것도, 지분을 바로 매입을 하는 것도 부담이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지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높은 상태거든요. 자, 이게 상장 준비 절차에 돌입을 할 것이다. 이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걸로 보이는데, 한 56조 원가량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한국 기업이, 특히 로봇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 국내 로봇 섹터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또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65,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65,000원을 단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하단 구간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뚫고 올라가고 한 7만원 부근까지 그 목표 구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산하고 밥켓 그리고 로보틱스 실적에 대한 전망이랑 AI 기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수급의 변화 요인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들, 이슈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포트폴리오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두산 로보틱스 추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가면은 30% 가량 구간이 되는데, 8만원까지 올라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종목들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채널에도 이렇게 50%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다음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되어 있을지 채널 오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